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회전관성을 우리 구했는데, 우리 뭘 했냐면 우리 직선 운동을 한 거랑 대응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랬죠. 아, 좀 조용히 좀 해. 뭐냐면 변이 대신에 각도, 속도 대신에 각속도,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근데 그렇게 쓰는데 질량에 대해서는 회전관성을 바꿔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회전관성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근데 회전관성은 어떤 회전축에 대해서 질량 곱하기 거기에 회전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전부 다 더하는 건데,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건 회전축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회전관성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가장 대칭성이 많은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알면 그거의 평행인 회전축에 대해서는 평행축 정리를 쓰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얻었지만, 우리 앞으로 많이 쓸 4개의 회전관성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회전에 대한 뉴턴 방정식을 써보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 요 링은 당연히 모든 점들이 회전축에 대해서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MR 제곱일 테고, 원통 얼마나 이렇게 있는가에 상관없이 2분의 1 MR 제곱, 요거의 반. 그 다음에 속이 빈 공은, 반지름이 R인 속이 빈 공은 3분의 2 MR 제곱, 속이 꽉 찬 건 5분의 2 MR 제곱. 우리 어떤 게 3분의 2, 5분의 2가 헷갈리지만 3분의 2나 5분의 2 중에 하나야. 그렇지만 이거는 빈 게 더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이게 3분의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 이거.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회전관성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이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을 해. 새로운 물리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 강체가 있는데 요 축을 중심으로만 회전을 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에서 힘 F를 가해. 여러분들이 강의실 들어올 때 문 손잡이를 잡고 열 때 회전축에 대해서, 문에 대해서 힘을 가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회전을 하는 걸 보면 요 힘을 요 회전축에서부터 R까지의 평행한 방향, 이쪽 방향 R 방향 레디얼 하다고 하고,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죠. 나눠서 쓰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힘을 줘서 이 물체를 어떻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보면 이 힘 중에 이 성분은 전혀 회전을 시킬 수가 없죠. 문이 이렇게 도는데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봤자 문이 회전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중에 요 성분만, 요거의 회전축으로부터 고점에서 수직인 힘의 성분만 회전에 기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새로운 양, 토크라는 양을 정의했는데, 토크라는 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드디어 여러분들이 회전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벡터 프로덕트가 도입이 된다 이거예요. R 크로스 F.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여기 힘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가속도라고 해서 전혀 좌표축에 무관했지만, 이건 R이라는 게 벌써 정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R이라는 거는 회전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그때는 회전축이 어디냐 하는 거를 잘 봐요. R 크로스 F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거에서 R 크로스 F는 F가 다음과 같은 평면에 있다고, 이 회전축의 편의상 수직인 평면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크기는 R 곱하기 요 사이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R 크로스 F의 크기는 R 곱하기 F 사인 파이. 근데 사인 파이를 여기다 붙이면 F의 사인 파이면 요거야.
그러니까 R에다가 그거의 수직인 방향의 힘의 성분을 곱한 거랑 같죠. 똑같은데 사인 파이를 요로 붙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R 사인 파이면 이 길이네. 다시 말하면 이게 힘이네.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힘 방향으로 쭉 그었을 때 요 점에서부터 그 선까지 이르는 거리. 우리 이거를 힘의 팔, 힘의 모먼트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고, 방향은 R 크로스 F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엄지손가락으로 나간다는 방향, 토크가 엄지손가락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손가락을 감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고, 물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뉴턴 곱하기 미터는 차원은 1이랑 같지만, 줄이랑 같지만 이거를 줄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토크는 벡터고 줄은 1은 스칼라죠. 그래서 우리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토크를 새로 도입을 하면, 먼저 강체의 경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강체의 경우에는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치면, 막대기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고, 여기 M이라는 게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하면, 그때 여기다 힘을 주면, 힘이 파이로 당한 것 치면, 토크는 R 곱하기 F 사인 파이야. RFT죠. FT는 뭐죠? M이 이 방향으로, 탄젠셜한 방향으로 가는 가속도, MA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뉴턴의 방정식이죠. 이걸 다시 쓰면 M을 끄집어내고, 이거는 우리 어떻게 됐었죠? 원운동의 접선 방향의 가속도니까 R 곱하기 알파로 쓸 수 있죠. R 곱하기 알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또 보면 MR 제곱 오메가네. 이게 I네. 그래서 강체의 경우에는 회전하는 경우 회전축에 대해서 토크는 크기만 보면 I 곱하기 알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뉴턴의 방정식은 마치 F는 MA랑 대응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 그럼 이제부터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도르래 문제예요. 여태까지는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했었죠. 이젠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는 경우예요. 다음과 같이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도르래에 다음과 같은 물체가 감겨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 물체 내려오는 가속도는 봐야지 뭐. 요거는 잘 봐야 되죠. 역시 나눠서 풀이 또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될 때 나눠서 요거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 이건 직선 운동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이죠. 요거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을 쓰고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당연히 내려오는 게 mg, 위로 장력이 t로 잡아당기고 있네. 그런데도 이게 a로 내려온다고 하면 t-mg가 ma죠. a는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여기서는 여기 그림이 있네. t로 잡아당겨. 뭐라? 그럼 여기에 토크가 작용하죠. 토크가 작용하는데 토크가 얼마야? 이렇게 내려오니까 크기는 R 크로스 F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여기 토크가 TR이야. 이게 I 곱하기 알파죠. 근데 이건 이쪽으로 내려오는 각가속도, 이 각가속도가 플러스면 내려오는 A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오는 걸 플러스로 잡는 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부호를 굉장히 이상하게 써서 우리 이건 무시하고 내가 지금 쓰는 대로 쓰면, 여기선 그러면은 TR은 알파가 아까 뭐라 그랬어? R분의 A랑 같죠. 여기 있는 요 가속도 A랑 선가속도 A랑 여기 있는 각가속도 사이에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게 알파가 R분의 A랑 같다는 거죠. I는 도르래가 균일한, 이렇게 속이 이렇게 균일한 원통이라고 생각하면 회전 관성이 얼마더라?
2분의 1 mr 제곱. 오, 좋았어. 2분의 1 mr 제곱. 그래서 R이 하나 없어지고 A는 TR은 R도 하나 없으면 T는 2분의 MA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MA 빼기 MG가 MA니까 2분의 M 빼기 M A가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2분의 MA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고 그러면 2분의 MA 마이너스 MG가 M자리가 A로 가는 거니까 내가 부호가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헷갈리네. 처음부터 이렇게 부호가 헷갈려. 그럼 안 되는데 MT 마이너스 MG가 T 이게 이게 잘못 썼지. 이게 MG 마이너스 T죠. 그지?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플러스로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러면서 내가 부호를 잘 해야 된다면서 내가 헷갈렸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MG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왜냐면 안 그러면 부호에 따라서 M과 M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2분의 MA가 MG야. 그래서 가속도는 양변에 2배를 하면 2배 M 2배 M 플러스 M G 장력은 여기다 2분의 M을 곱하면 되지 뭐. G 플러스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무시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라지 M을 0으로 놓게 되면 장력은 없고 그냥 자유낙하하는 경우죠. 자유낙하하는 경우지만 도르래 이렇게 회전관 더 이상 질량을 무시하지 않으면 조금 더 복잡한 운동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 또 딴 거 하나 해볼까? 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직선 운동을 할 때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봤는데 우리 이제 회전하는 것도 어떻게 되죠? 회전하는 것도 뭐냐면 그걸 잘게 자르면 한 점마다 다 원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니까 각각 다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하면 전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한 일이랑 같은 건데 운동 에너지 변화 마지막에서 처음 거 뺀 거 여기 2분의 MR 제곱 이게 I 오메가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반지름이 아까 회전 운동을 할 경우 이렇게 힘이 작용해도 요 FR 요때 조금 D세타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간 거리가 반지름이 R이면 R D세타니까 움직인 한 일은 우리 직선 운동을 할 땐 F 곱하기 DR F 대신에 타우 D세타 이게 한 일이고 여기다가 타우가 뉴턴의 법칙을 쓰면 I 알파 D세타 안돼 I 알파가 D 오메가 DT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이 DT를 이쪽으로 보내.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우리 물리적으로는 항상 DT라는 시간 동안 D오메가가 움직인 거니까 D오메가를 DT로 나눈 양이라고 사실은 DDT라는 거는 오메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DT 동안 D오메가가 움직인 거니까 요 DT D오메가가 조그만 양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D세타 DT가 오메가가 되네.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 그래서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 회전인 경우에도 역시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시 파워는 단위 시간당 한 일은 토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분할 수 없죠. 때는 토크가 일정할 때는 여기다만 미분을 해서 타 오메가. 우리 뭐죠? 힘이 일정할 때는 한 일이 어떻게 해서 F 곱하기 B였는데 그거랑 대응되는 다음과 같은 관계라. 오, 그래. 점점 재밌어지네. 조금 아까 그러면 이거 다 계산을 했었고 지금 똑같은 문제였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건 다 계산을 한 거고 그럼 T 여기서 처음에 여기 있다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데 T만큼 지났을 때 T만큼 내려왔을 때 이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만히 있어봐. T만큼 지났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T만큼 지나면 이거는 회전을 할 테고 이거는 가속 운동을 해서 T만큼 속도를 가질 테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겠네. 이 전체 계를 보면 그러면 처음에 T만큼 지났으면 각속도는 오메가 알파 T. 아까 우리 알파는 구했었죠. 알파는 A가 부호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A를 구했으니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도르래 요거의 회전 운동 에너지 요거의 V 제곱 그 다음에 요게 이만큼 내려왔을 테니까 내려온 거리는 마이너스 mgy 요게 뭐냐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개로 다 표현을 해야 되죠. 오메가는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알파 t. 그 다음에 i는 2분의 1 mr 제곱. 그 다음에 v는 r 오메가니까 r 알파 t. 라지 R이어야 되나? 라지 R. 그 다음에 내려간 길이는 어떻게 되나? Y는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A 대신에 R 제곱분의 알파의 제곱 T 제곱. 우리 이거 쓰면 되는 거죠. T만큼 지났을 때 그래서 E는 여기 써있네. 도르래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여기 R분의 이게 뭐냐면 R이 여기 또 들어갔나? 또 똑같이 쓰니까 4분의 1 M R 알파 T의 제곱. 요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 2분의 1 M 곱하기 V 제곱. 요거 A 대신에 R 알파를 쓰면 되는 거고. 그럼 U는 내려왔으니까 이게 처음 기준점에 비해서 이게 마이너스네. 그죠? 다음과 같이 해서 세 개를 더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예제 문제. 굴뚝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아주 균일하게 생긴 굴뚝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길이 높이가 L이면 질량 중심 가운데 있겠죠. 이게 어라 오 하고 넘어져. 여기서 톡 건드렸더니 쑥 넘어져서 세타.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 이 물체가 요점을 중심으로 도는 굴뚝의 각속도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경우에도 전부 회전하지만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나? 요거를 지면을 기준점으로 하면 정지하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높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거랑 똑같을 테니까 처음에 에너지는 2분의 1 mg L이야. mg 2분의 높이가 2분의 L 곱하기 mg죠. 처음에 이 에너지가 이제 계속 보존되는데 이거. 근데 이거는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가속 원운동 회전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죠. 이게 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하지 않네. 회전은 요 끝에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죠. 근데
이걸 중심으로는 아는데 이걸 중심으로는 어떻게 알지? 당연히 평행축 정리를 쓰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I는 요 막대기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한 것처럼 12분의 ml 제곱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m 곱하기 요 길이의 제곱. 4분의 ml, 4분의 1에다가 12분의 1을 더해. 12분의 3, 3분의 1 ml 제곱이죠. 요 축을 중심으로 되는 거는 회전 관성은 3분의 1 ml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우리 이때 그 오메가를 우리 구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는 이건 2분의 1 mgL이었고, 이거는 높이만 보면 되니까 요게 2분의 1인데 요게 세타만큼 돼 있으면 2분의 1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마지막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 에너지, 요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서 m도 없애고 L도 없애고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오메가 제곱은 L분의 1 하고 이게 3이잖아. 3mg m도 없앴잖아. 3g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이거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세타가 0일 때, 내려왔을 때가 제일 속도가 물론 큰데, 내려왔을 때 속도가 얼마냐? 세타가 90도 갔을 땐 각 속도가, 마지막 속도는 다음과 같은 L분의 3g의 스퀘어 루트가 된다 이거예요. 오, 재밌는데. 자, 이제 도르래야. 이거 많이 봤잖아. 근데 이제 이거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을 때예요. 질량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면 여기 장력 T1과 T2는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도르래는 힘의 전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도 T1과 T2가 같으면 여기는 이제 이게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마찰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미끄러지죠.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찰이 있지만 마찰이 한 일은 없죠. 마찰이 있지만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T1과 T2가 같으면 이거 안 움직여요. 그죠? 처음에 정지하고 있을 때 안 움직여요. 이게 있는 순간 T1과 T2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 가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따로 봐야지 뭐. 우리 편의상 이게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치지 뭐. 이쪽으로. 나중에 답이 음수가 나오면 꼭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럼 일로 내려와. 일로 A로 내려온대. 그러면 이게 M2G 위로 T2. M2G에서 T2를 빼니까 M2짜리가 A구나. 이때 A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플러스예요. 그죠? 그럼 이건 당연히 A로 올라가겠네. M1G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T1 올라가는 게 T1 빼기 M1G는 M1A, 여기다 써야지. T1 빼기 M1G는 M1A네. 어라, 미지수가 A, T1, T2 세 개네. 하나는 요거 있죠. 요거 남았죠. 요거는 이쪽으로 T2, 이쪽으로 T1. 반지름이 R이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돌리는 토크, 이거는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인데 이쪽으로 돌리는 걸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T2 빼기 T1 곱하기 R, 이게 토크가 I 2분의 이걸 M이라고 하면 M R 제곱 알파. 알파를 써야 되는데, 알파는 이 가속도가 A면 각가속도 알파랑 사이는 R 곱하기 알파가 A가 될 테니까 이게 R분의 A니까 여기다가 R분의 A
이거 쓰면 2분의 MRA. 따라서 T2 빼기 T1은 2분의 MA. 드디어 하나, 둘, 셋, 미지수 T1, T2, A 세 개가 있죠. 이거 풀 수 있죠. 이거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세식을 다 더해. 딱 보면 이제 알죠. 세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 T2가 없어지고 T1이 없어지니까 A만 남아. 세 개를 더하면 A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세 개를 다 더하면 더하기 어려운데? 안 어려운가? M2 마이너스 M1 G는 M1 플러스 M2 플러스 2분의 M A야. A는 M1 플러스 M2 2분의 M M2 마이너스 M1 G. M2가 이게 양수라는데 이게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M2가 M1보다 크면 되죠. M1이 M2보다 크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 부호를 이거를 두 개를 바꾸고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되죠. A는 구했어. T1, T2는 T1은 여기서 보면 M1 A, G 플러스 A니까 M1 G를 끄집어내면 여기다 2를 더하면 되겠네. 2를 더하면은 요걸로 통분을 하면 M1 플러스 M2 M1이 없어지고 2배 M2 2배 M2 플러스 2분의 M M1 플러스 M2 2분의 MG. T2는 M2G-A네. 여기 M1이 빠졌네. 그죠? M1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M2G-A니까 여기서 1에서 요걸 빼야 돼. 1에서 요걸 빼면 2배 M1. 1에서 요걸 빼면 2배 M1 빼기 M 나누기 이거 M1. 내가 계산을 잘하고 있나? 이상하게 됐지만 다음과 같이 줘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잘 맞나? 이게 정말 잘 맞나? 하고 확인해 보려면 라지 M이 0인 경우를 보면 알잖아. 라지 M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라지 M이 0이면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라지 M이 0이면 이 두 개가 같아지죠. 우리가 그게 지난번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된다 이거예요. 오! 점점 인생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네.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요게 질량이 M이야. 요것도 질량이 M이야. 근데 반지름이 R인 골이고 요거는 길이가 2R인 막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거울, 유리창 없는 거울, 이렇게 손거울 같이 생긴 요런 것들을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회전 관성은 이걸 어떡하지? 이거 회전 관성에다 이거 회전 관성 더하면 되잖아. 어라? 근데 회전 질량 중심을 돌지 않네. 요거는 평행축 정리를 쓰면 되죠. 요 질량, 이 막대기의 질량 중심 축을 지나는 거의 회전 관성은 조금 아까 했잖아. 얼마였더라? 얼마였더라? 1은 아니야. 그죠? 얼마였더라? 조금 아까 굴뚝할 때 했는데 요쪽을 중심으로 한 거는 이럴 때 찾아봐야 돼. 멀뚱하게 있지 말고 책이나 뭐든지 찾아봐야 돼.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외우지. 얼마? 요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닐걸? 2분의 1은 너무 커 보이는데 12분의 1 ml 제곱이야. 그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아까 요거 여기서 중심으로 한 거 했는데 굴뚝인 경우 거기다가 3분의 ml 제곱이었죠. 요 축을 중심으로 하는 건. 그래서 요거는 3분의 ml 제곱이야. 요거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관성은 이 축을 중심으로 한 게 mr 제곱이지. 이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관성은 책을 봐, 책을. 얼마? 얼마? 다시 좀 크게. 얼마? 2분의 mr 제곱. 이건 2분의 mr 제곱에 평행축 정리하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3r 떨어져 있죠. m 곱하기 3r의 제곱. 2분의 19mr 제곱이야. 이거는 L이 2R이니까 3분의 4mr 제곱이야. 두 개 더하면 mr 제곱 6분의 19를 3을 곱하면 57 68 6분의 65. 틀렸나? 맞죠? 다음 거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같은 물체가 이건 뭐야? 속이 꽉 찬 공이야.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이야. 이건 원통인데 회전관성이 i고 반지름이 r이래. 여기 질량 m인 게 달려 있어요. 요게 l만큼 내려왔을 때 이 물체의 속도는 미치겠네. 생각하지 말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 있다가 내려오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여기 있을 때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건 정지하고 있다가 이게 도네?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L만큼 내려왔을 때 이때 속도가 V라고 하면 그러니까 L만큼, 우리 L은 줘주고 V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요걸 기준점으로 보면 처음엔 정지하고 있으니까 포텐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이야. 마지막에는 L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mgl. 이게 I와 R을 주니까 트릭 퀘스천이야. 그죠? 이거는 그냥 2분의 1 I 오메가 1 제곱, 오메가 1이라고 해요. 이거는 속이 꽉 찬 거. 속이 꽉 찬 거의 회전관성이 얼마지? 5분의 2지. 3분의 2, 5분의 중에서 작은 걸 해야죠. 5분의 2 R 제곱 오메가 2 제곱이야. 근데 오메가 1, 오메가 2를 어떻게 알지? 여기 속도 B랑 특별히 관계가 있죠.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니까. 스몰 r 곱하기 오메가 1이 B야. 그죠? 요게 R분의, 요때 R이 필요하구만. R분의 B야. 오메가 2는 라지 R분의 B겠지 뭐. 그래서 보면 MGL은 2분의 1 I R제곱분의 V제곱 더하기 5분의 2 M V제곱 5분의 2 M 요거의 V제곱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V제곱은 2R 제곱분의 I 더하기 5분의 2M MGL. 따라서 V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히 복잡하기만 하지만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쉽게 된다. 드디어 회전운동의 기본적인 걸 했어요. 회전운동의 기본적인 걸 했으니 우리 인류의 최대 발명품 바퀴를 이제 공부해요. 이제 굴러가는 걸 보겠다 이거예요. 이제 굴러가는 걸 보는데, 우리 굴러가는 거는 굴러가는 걸 도대체 어떻게 기술하지? 굴러가는 거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나눠서 보면 회전과 트랜슬레이션, 병진 운동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굴러가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굴러가는 거, 자전거 바퀴야.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요. 표면에 마찰이 없으면 굴러가나 미끄러지죠. 굴러가려면 반드시 밑에 마찰력이 있어야지 굴러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점은 순간적으로 굴러가는 경우에 요 점은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어.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 중에 정지 마찰력이에요. 따라서 마찰력은 일을 안 해.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 점이 안 미끄러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굴러가는데 마찰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마찰이 있어도 마찰은 굴러갈 때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찰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굴러가요. 그래서 굴러가는 거를 여기다가 빨간 불을 칠했어. 여기다가 노란 불을 달아놨어. 그리고 쭉 굴러가는 걸 연속적으로 찍은 거예요. 질량 중심은 등속도로 움직이고 이 바퀴는 이렇게 움직이네. 바퀴 끝에 있는 거. 우리처럼 고등학교 수학 교육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곡선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뭐라고 얘기하죠? 사이클로이드죠. 맞나? 사이클로이드가 맞나? 아, 사이클로이드. 다음과 같은. 이거.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여기서 질량 중심이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굴러가. 당연히 처음에 딱 일정한 속도로 해주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요. 왜냐하면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쭉 간다 이거예요. 가서 여기서부터 P에서 P 계속 닿는 점이 요건데 간 거리가 S만큼 갔다고 시간 T 동안에 S만큼 갔다고 칩시다. 자전거 바퀴의 반지름이 라지 R이야. 그때 회전한 각도를 세타라고 해. 요렇게 가면서 쭉 가면서 또 페인트 칠해놨다고 생각해. 쭉 가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 길이랑 같죠? 자,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랑 같은 이게 뭐죠? R 곱하기 세타죠. 양변을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S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질량 중심의 속도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는 R 오메가야. 회전하는 속도, 회전 각속도랑 다음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다음과 같은 걸 보면 이 굴러가는 운동을 그럼 우리 어떻게 기술할 거냐? 잘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굴러가는 거죠. 각속도 오메가로 이 속도가 COM인데 COM이 R 곱하기 오메가의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이해하면 되나? 바퀴 축을 약간 들어요. 약간 들으면 어떻게 돼? 바닥이랑 닿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을 하죠. 각속도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을 해. 이게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속도는 R 오메가야.
R 오메가가 아까 VCOM이라 그랬죠. 요건 그 반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VCOM이야. 그 다음에 관측자가 마이너스 VCOM의 속도로 가면서 이걸 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전부 다 움직인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점에다가 VCOM을 더해주면 되죠. 전부 다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거.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0, VCOM 위에는 2배. 이게 정확히 굴러가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굴러가는 운동은 어떻게 보냐면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오메가, V는 R 오메가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거랑, 회전 운동이 오메가의 각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랑 모든 물체가 질량 중심 속도가 R 오메가로 움직이는 두 개의 운동을 합하면 굴러가는 운동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굴러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두 개의 운동으로 나눠서 보면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속도가 2배래. 이거보다 2배래.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요 굴러가는 경우에는 요 지면에 닿아 있는 점은 항상 지면에 대해서 미끄러지지 않죠. 지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길이의 속도는 똑같은 각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길이에 비례하죠. 선 속도는 여기가 VCM이면 ER 되는 곳에서는 2배. 여기가 그래서 위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자전거를 굴렸어. 사진은 그지 같지만. 그리고서 노출 시간을 길게 잡아서 찍었어요. 이건 밑에는 거의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라 그러나 살이, 자전거 바퀴 살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위에는 빨리 도니까 잘 안 보이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굴러가는 거. 롤링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전체가 질량 중심의 속도만큼 움직이는 병진 운동 두 개를 합한데, 다만 질량 중심의 속도가 R 오메가랑 같은 그런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합한 게 롤링이라 이거예요. 구르는 운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지. 요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대. 그럼 맨 위의 속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요 점을 요게 다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때 요거 회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돼요. 요 축을 중심으로 IP 오메가 제곱밖에 없어. 근데 IP는 질량 중심을 드러난 거에 평행축 정리를 쓰면 되지 뭐. 질량 중심을 지나는 거에 회전 관성에다가 MR 제곱 전개를 해요. R 오메가가 VCOM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굴러가는 경우에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중심으로에 대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체 질량이 VCOM의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회전 부분에 대한 운동 에너지랑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경우죠. 근데 이건 등속도로 운동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 등속도로 가면 재미없잖아. 가속을 해야지. 가속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죠? 회전 각가속도를 더 크게 해야 되죠. 각가속도를 크게 하면 마찰력이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그림이 이쪽으로 그렸네? 내 그림이 맞나?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려면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죠.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래? 이게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마찰력이 그러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지, 이쪽 방향이 아닌가? 헷갈리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가속을 하려면 이쪽으로 가는 힘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오는 건 마찰력밖에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밑에가 그 마찰력이 없다고 쳐봐. 마찰력이 없으면 막 미끄러지죠. 이거 막 가속을 하려면 미끄러지죠. 근데 미끄러지지 못하게 하려면 이쪽으로 막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지 못하게 하려면 이쪽으로 힘을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속을 하게 되면 가속을 하면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면 요 질량 중심의 가속도랑 요거 회전의 각가속도랑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막 너무 빨리 해서 바퀴에서 막 연기 날 정도로 미끄러지면 당연히 이건 성립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볼링공을 던지면 처음에 확 던지면 굴러가지 않죠. 처음에 막 미끄러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굴러가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어떤 속도로 던졌는데 언제부터 미끄러질까? 굴러갈까? 굴러갈 때까지 미끄러진 거리는 얼마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좀 이따 풀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제 풀 거예요.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이 물체가 비탈을 내려와. 지금까지 우리 뭐 했죠? 마찰이 없는 곳에서 점입자로 된 물체가 내려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마찰이 있을 경우에 했었죠. 근데 역시 크기를 무시했었죠. 이제는 어떤 물체 동그랗게 생겼어. 멀리서 보면 이게 원통인지 골인지 공인지 속이 꽉 찬 공인지 빈 공인지 모르지만 동그랗게 생긴 게 굴러가요. 그래서 회전관성을 I라고 합시다. I. 회전관성을 I. 요 질량 중심을 통해서 도는 게 ICOM.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굴러서 내려오는 거의 가속도는 이 가속도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되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중력이 있지. 근데 이 물체를 꾹 누르니까 이게 물렁물렁하지 않으니까 난 딱딱하니까 안 들어갈 거야. 수직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미끄러질 텐데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려니까 이쪽으로 이 힘이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면 이쪽으로 놔도 돼. 나중에 부호가 반대면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뭐냐면 미끄러지면은 다음과 같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자꾸 잡아당겨줘서 굴러가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드디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다 구했어. 그러면 뉴턴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토크를 계산하려면 회전축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네. 회전축을 어디로 잡을까? 요거로 잡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거로 잡을 수도 있고 요거로 잡을 수도 있죠. 요거로 잡으면 회전관성이 평행축 정리해서 다르게 할 수 있죠.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도 성립해야 돼요. 뉴턴의 방정식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잡아도 좋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일 편한 걸로 잡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제일 편한 걸로 잡으라 이거예요. 제일 편한 게 뭐야? 중력, 수직항력, 그게 다 작용하는 거는 요점을 통해서 회전으로 하면 중력이나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좋네. 그러면 힘은 틀림없이 수직항력은 중력의 요성분이랑 서로 상쇄가 될 테니까 우리 그건 다 알아.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안 하니까 우리 그건 알아요.
근데 그 수직 항력은 우리 알 필요도 없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가속도는 그게 수직한 방향인데. 그럼 이쪽 비탈의 평행한 방향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mg sin θ. 이쪽이 플러스야. 왜 자꾸 이쪽을 플러스로 잡지? 난 내려가면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번 새로운 방향을 잡아봅시다. 힘이 이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야. fs 빼기 mg sin θ로 했더니 m이 a로 가는데 a가 음수겠지 뭐 당연히. 그러면 아래쪽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요거 하나 있고, 근데 여기는 fs도 있고 a도 있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지금 첫 번째 본 거는 전체가 병진 운동을 하는 질량 중심이 어떻게 가는가를 봤고, 두 번째는 회전 운동을 보면 되죠. 작용하는 토크가 요 점을 중심으로 보면 수직 항력이랑 이거는 0이네. 토크가 요거만 있네. R 크로스 F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니까 R 크로스 F가 R. 그 다음에 A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알파를 플러스로 잡았는데 A는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어쨌든 이렇게 잘 썼어. FS는 R, 요게 R분의 A고 R 다음 같이 주어지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M,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FS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R 제곱분의 ICOM A 마이너스 MG sin θ가 MA야. 그럼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A M R 제곱분의 ICOM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MG sin θ야. 그래서 나눠준 다음에 분자분모를 m으로 나누면 이렇게. 지금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여기가 플러스로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걸 봐야지. 회전을 무시하면, 이게 만약에 점이라고 하면 i가 0이겠죠. i가 0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g sin θ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랑 똑같죠. 자, 이제 문제. 이거는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 관성에 따라 가속도가 다르네? 이게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작죠. 그죠? 이게 크면 클수록 천천히 내려오죠. 아까 그럼 동그란 거 중에, 동그란 게 뭐였지? 링, 원통, 속이 빈 공, 속이 꽉 찬 공, 전부 다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이야. 어느 게 제일 가속도가 클까? 가속도가 크려면 이게 제일 작아야 되죠. 앞에 내가 얘기한 거는 MR제곱 곱하기 1, 2분의 1, 3분의 2, 5분의 2야. 어느 게 제일 작죠? 5분의 2가 제일 작죠. 5분의 2 MR제곱이 뭐였더라? 속이 꽉 찬 공. 속이 꽉 찬 공의 가속도가 제일 커요. 그러면 제일 가속도가 작은 건 MR제곱인 거. 그 뭐였죠? 링인 경우가 여기 2가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오! 점점 재밌어지는데. 고래.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문제. 높이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 높이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가 얼마인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마찰은 일을 안 하니까. mgh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굴러 내려오니까 2분의 1 mv 제곱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은 R 제곱분의 B 제곱이죠. 굴러 내려오니까 다음 이게 없어지고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야.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0분의 7? 따라서 B 제곱은 7분의 10 GH. B는 스퀘어 루트.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구를 때 마찰력의 크기? 조금 아까 봤잖아. 이거래잖아. I, 이게 5분의 2 MR 제곱, 5분의 2 MA. 5분의 2 MA네. (5분의 2) M A가 요게 5분의 2니까 5분 7분의 5 7분의 5 G 사인 테타네. 7분의 5 G 사인 테타. A가 7분의 5 G 사인 테타야. 여기다가 7분의 5 G 사인 테타. 맞나? 그게 7분의 5 G 사인 테타가 A고, A에다가 R 제곱, 요게 5분의 2 M, 5분의 2 M이죠. 그러니까 5분의 크기만 보면 5분의, 그래서 5분의 2 M에다가 7분의 5G 사인 테타. 7분의 2 MG 사인 테타. 크기만 보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자, 요요가 뭔지 알죠? 안 해봤나? 요요를 보면 반지름이 R인 곳에 R인 겉에 양쪽에 동그란 게 두 개 붙어 있고 가운데 R0란 요게 C를 감아요. C를 감아서 쫙 내리면 쭉 내려갔다 탁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쫙 내렸을 때 내려가는 가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쫙 당기지 않고 여기서 있을 때 쭉 내려왔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나? 가만히 있어 보자. 받는 힘이 얼마야? 받는 힘은 당연히 중력이 있고 실의 장력이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게 밑으로 M자리가 A로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mg지. mg 빼기 t가 ma야.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못 풀잖아. t랑 a가. 회전운동이죠. 근데 회전운동은 지금 토크가 여기 작용하죠. 토크가 여기 작용하는 거니까 t 곱하기 r이야. 중력은 중심에서 있으니까 토크가 0이에요. 요걸 중심으로 잡으면. 그러면 토크는 t 곱하기 r, r0. t 곱하기 r0인데,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네. 이거는 마이너스 ICOM, 그게 알파가 뭐냐면 R0분의 A지 뭐. 다음과 같이 놓고 풀면 되죠. 그럼 이거를 집어넣으면 MA는 MG 빼기 이거니까 플러스 ICOM. 잠깐만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A면 아니 맞지? 내려오는 게 A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A면 올라가는 이게 부호가 똑같죠. 내가 부호를 이상하게 썼네. MA는 MG 빼기 ICOM A 나누기 R0의 제곱. A를 이쪽으로 넘기면 A M 플러스 ICOM R0의 제곱. 그건 MG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면 A는 MG를 나누면 분자분모를 M으로 나누면 M R0의 제곱 ICO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왜 요 ICOM은 그대로 놔두냐면 ICOM은 이 전체 질량의 전체 물체의 회전관성이지 요거에 대한 회전관성은 아니에요. R0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이거. 다 됐어. 이제 문제는 회전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돼.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굴러가는데 골이랑 원판이랑 스피어 이렇게 동그란 게 내려가면 여기서 H만큼 올라갔을 때 내려왔을 때 속도가 제일 큰 거 각각 속도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면 정지하고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mgh 맨 마지막에 내려왔을 때 요거에다 굴러갈 땐 요거에다 요거래니까 근데 V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COM으로 쓰면 2분의 VCOM의 제곱 이거를 묶으면 I 나누기 R 제곱 더하기 1이지 뭐 더하기 M이지 뭐 M이니까 여기다가 M을 끄집어내면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요 양은 아무리 커도 1보다 작죠. 왜냐하면 후빌 때가 1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VCOM은 EGH 나누기 1 플러스 F야. 이거의 스퀘어 루트야. 내려올 때 속도가 제일 큰 건 속도가 큰 거는 F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크죠. F가 작은 거 속이 꽉 찬 거 그 다음 건 뭐야? 그 다음으로 빨리 내려오는 거는 이게 작으면 2분의 1 디스크 그 다음에 껍질 공껍질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고 드디어 우리 그러면 여태까지는 뭘 배웠냐면 강체야. 딱딱한 물체야. 딱딱한 물체가 특별한 고정축을 통해서 회전을 해. 누가 ARS를 하나? 회전축을 통해서 돌면 모든 물체가 똑같은 각속도로 돌죠. 근데 회전운동에 꼭 이런 것만 있나?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한 강체가 아니라 입자가 여러 개 있다고 치고 각자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볼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꼭 강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화된 토크, generalized 토크라는 건 뭐냐면 토크를 정의할 때 R 크로스 F니까 R을 정하려면 반드시 좌표축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토크를 정하려면 항상 좌표축을 정해. 원점을 정했어요. 요 점에서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F의 힘을 받았어. 이 물체는 R, 편의상 지금 그림은 F가 XY 평면에 있고 점도 F의 평면에 있는 경우로 이제 그렸어요. 뭐 일반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R 크로스 F. R. 다음.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 물체를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토크가 이 방향이라는 건 이 방향으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고 만드는 토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아까는 토크는 I 알파 전부 다 강체면 I고 알파가 다 똑같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한 점마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크는 꼭 전체가 회전하지 이건 사실 회전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다만 우리가 특정한 좌표축을 잡으면 이 힘은 요 원점에 대해서 회전하는 토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R 크로스 F 요 정의는 똑같고 R에다가 그거의 수직인 방향의 힘의 크기 혹은 F에다가 힘의 8 요거를 곱한 크기가 다음과 같은 걸로 주어진다.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선운동량의 회전에 대응되는 각운동량을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각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하냐? 각운동량 L은 R 크로스 P. 아까 토크는 R 크로스 F였죠. 회전부터는 자꾸 벡터 프로덕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R 크로스 P. P가 MV였으니까 M 곱하기 R 크로스 V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각운동량의 정의.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역시 좌표축을, 이것도 R이 있으니까 좌표축을 잡아야 돼. 한 점에서 P로 움직여. 이때 크기는 R MV sin phi. 요거는 R하고 MV P sin phi가 뭐야? 요거죠. P 퍼pendicular. 여기에다가 길이에다가 운동량의 길이의 수직인 성분을 곱하거나 크기는, 그 다음에 혹은 P의 방향에다가 원점에서부터 그 선에 내리는 힘의 8, 요거를 곱한 게 크기가 되고 방향은 R 크로스 P로 주어진다. 각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dP, 아까 선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뭐였죠?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힘이죠. 그럼 이건 각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복잡한데, 복잡하긴 체인 룰을 쓰면 되지 뭐. 요거 먼저 미분해.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더해주면 되죠. 어라, 이게 V야. V 크로스 V야. 0이죠. 똑같은 거를 벡터 프로덕트 하면 0이죠. 각 사이 각도가 0이니까. 이건 없어. 그러니까 R 곱하기, 어라, 이게 힘이네. R 크로스 F죠. 이게 뭐죠? 토크죠. 그래서 토크를 이게 다 합하면, 자, 작용한 토크가 여러 개면 토크를 다 합하면 각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와 같다 이거예요. 요거에 대응되는 선운동량에 대한 건 뭐였었죠? 선운동량에 대응되는 각운동량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이에요. 다음과 같은 뉴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회전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각운동량. 여기서는 이게 뭐였죠? 작용하는 힘이 잘 없으면, 합하면 0이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랬죠. 작용하는 토크의 합이 0이면 각운동량이 보존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